어이 후이야어 후이야어 흠. 이번 시간에는 암수육자법의 그 설명 중에서 천간, 이제 하늘의 천간, 십천간과 이제 땅의 십이지지간 육십갑자를 엮어내죠. 그 이제 하늘의 천간이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정해졌으며 또 오행이 어떻게 되며 음양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십갑자의 사용을 언제부터 했느냐라고 이제 추론을 해보면 5,300년 전에 그 태오 복희씨가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태오 복희씨가 그 육십갑자의 오행을 만들어서 정의한 것이 아니고, 그분도 역시 말하자면 자기가 그 복희팔계의 그 궤를 만들 때에도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었던 그 학문을 자신이 이제 정리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과연 육십갑자, 즉 갑을병정 자축인묘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추론을 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그 한웅과 무리 삼천이 자신들이 말하자면 높은 곳이겠죠. 이제 뭐 하늘의 그 천계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당시는 이제 높은 지역에 이제 그 환인이 세상에서 그 육십갑자나 천간과 지지에 대한 것을 배워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자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으면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말하자면 이제 그 배달족들의 그 대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런 과정에서 역사를 보더라도 이미 그 최초의 인간들의 세상, 즉 말하자면 환인의 세상, 우리 이제 배달국의 앞에는 대략 2,500년간의 삼성기, 즉 세 분의 그 성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또 세상이 또 있습니다. 2,5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5,500년 전에 이제 그 배달국의 역사가 생겼다고 하면, 2,500년이면 대략 한 8,000년 전쯤 안 되겠어요. 그럼 8,000년 전 이전에 그 하늘의 그 천인들이 이제 육십갑자의 오행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뭐 이것이 정확한 학설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 신들의 세계, 즉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신과 동등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참 그 신의 그 영특함으로 우리가 이제 태양계의 그 움직임과 북두칠성과 태양계의 관계, 이런 것들의 음향을 엮어서 말하자면 이제 천간과 지지를 만들어 사용해서 육십갑자를 이제 만들어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래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양의 대변으로서는 양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태양의 가장 그 밝은 것, 또 열을 많이 내는 것을 양의 기운을 대표해서 이제 태양으로 삼았고, 음은 말하자면 이제 그 지구의 행성인 달을 이제 그 움직임을 알아서 그 음의 또 대표로 삼았으며, 대지, 땅에서는 바다의 대양이 되겠죠. 넓은 바다가 되겠죠. 하늘의 태양과 넓은 바다를 이제 음으로 삼았겠죠. 그래 이제 그 천간을 정할 때에 뭐 꼭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학설은 없습니다만은, 천간을 정할 때는 하늘이 양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봤을 때는 남자를 양을 대표하고 여자가 음을 대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구비한 10공, 남자의 10구멍, 여자의 12구멍, 이렇게 해서 양과 음을 정하지 않았겠느냐. 이것도 역시 추론입니다. 세상은 뭐이다라고 답을 내리면 그 내리는 순간부터는 뭔가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남자의 그 구멍, 인체 구멍이 10개라고 하죠. 여자는 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지를 정할 때에는 이제 여자의 몸에 난 구멍을 중심으로 하고, 양을 정할 때에는 남자의 10공을 착안해서 음과 양의 천간과 지지를, 말하자면 남녀를 대별해서 천간과 지지 숫자를 정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 필자가 추론을 해봅니다. 아마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 5행성의 별을 말하거든요. 이 5행의 별을 화, 수, 목, 금, 토를 정하게 만드는 별들의 것들이 각각의 음과 양을 품고 있어서 갑을 하면은 이제 목의 양음의 관계가 되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정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병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와 정화의 음양을 말하는 거죠. 무기를 말하면 무기는 토인데 그 무의 양기와 기의 음기를 말할 수 있고, 경신하게 되면 이제 오행상 금인데 경금의 양과 신금의 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계의 수가 되죠. 임계수는 양과 음의 관계로 임계가 정해져서 갑을, 병경, 무기, 경신, 임계가 이제 말하는 십천간에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행성의 별들의 음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천간은 하늘에 쓰여져 있는, 하늘에 드리워져 있는 문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살지만 하늘의 오행성의 별들은 항상 떠 있거든요. 음양의 관계를 떠나서 말하자면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그 다음에 또 일월, 태양도 떠 있고 월, 달도 떠 있는 거죠. 이 공중에 떠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또 때때마다마다의 그 계절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삶을 말하자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음양과 오행의 기운으로 우리가 그 힘에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봄의 기운을 말하죠. 봄. 그 다음에 병정하게 되면 화의 기운이고, 무기하면 토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경신하면 금의 기운입니다. 이제 경신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절은 가을에 속하는데, 가을에 말하자면 그 단단해진 알곡들을 거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이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임계, 수는 뭐예요? 겨울인데, 천지가 추위에 다 덮여서, 말하자면 추위를 감싸는 물, 말하자면 이제 그 수분의 작용으로 그렇게 해서 또 다음 해의 봄, 갑을로 또 이어나가는 봄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오행은 자연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자연을 떠나서는 오행을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진리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진리. 예, 진리란 변하지 않는 이치를 말하는데, 자연의 진리를 떠나서 뭐 위에 다른 뭐 진리가 있나요? 자연의 모든 것에는 진리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로서만 가지고 행동 없는, 그 말하자면 실속 없는 짓거리, 실속 없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도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즉 언행, 즉 말과 행동이, 즉 음과 양의 기운이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천지자연을 떠나서는, 즉 음양과 오행의 그 이치, 천간과 지지의 기운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지자연의 이치는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무엇이다 뭐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많으니까, 자연의 이치는. 그걸 보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해가 뜨는 것과 또 낮에 또 열심히 태양이 중천에 또 떠서 정오를 밝히고, 또 정오를 밝히면서 서서히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야 하는 그 기운이 우리가 이제 하루를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라면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낮에만 천지자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천지자연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제 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논할 수는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천간지지 그러면 그냥 한쪽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뭐 운세나 보고 점이나 보는 어떤 것으로 치부해서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누구라도 음양과 오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양과 오행을 떠나서는 하루 한낮을 뭐 1시간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 아니지. 예. 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살죠. 누구라도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바쁘게 움직여야 또 어떤 또 일들을 만들어내고, 또 또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날 하루를 보람되게 보낸 사람은 또 밤에 휴식을 하고 그 다음날도 또 이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떤 과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실 이 스님들의 그 생활이라는 것은 바삐 움직이는 세월을 스로우로 살아가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천천히 살아가는 것의 생활로 이거 하려면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스님들이 천천히 참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고, 세상을 스로우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 남들이 보기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에 할 일은 또 해야 되고, 또 오고 가는, 즉 내가 한 발 디딘 것이 양이라면 또 한 발 들이키는 의미잖아요. 음과 양의 이치를 정확히 알고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나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스님들 생활이 아주 편하고 어찌 보면 농땡이 친다 그럴까? 이 세상살이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하여간 어느 때의 얘기인가 또 이 얘기를 한번 꺼내보자면, 이제 우리 절집에 이제 드나드는 이제 이름이 이제 성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성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가끔 절에 와서 저랑 차도 마시고 이렇게 막역하게 이제 오며 가며 하는 사이가 되니까, 어느 날은 와가지고 이제 그 오후, 그때 한 늦게 오후에 좀 늦은 시간이죠. 예. 이제
스님한테 뭐 좀 부탁이 있다고 왔어요. 그래서 야, 부탁이 무슨 부탁인데 뭐 부탁이라는 말을 하냐? 스님, 내가 이래를 하는데 이렇게 어? 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되지. 뭐 새삼스럽게 뭐 부탁이나 뭐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꺼내냐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좀 말 꺼내기가 좀 찜찜한 듯한 표정으로 말하자면 그 말을 그렇게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자신이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예. 아이고, 야, 참 좋은 일이다. 결혼식을 하는데 뭐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냐 그랬더니 말하자면 주례를 좀 서주시든 아니면 누구를 좀 부탁을 하든 주례를 좀 스님이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내가 한 이틀 생각해서 내가 쓰든 아니면 또 내가 누군가 좀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을 좀 붙잡아다 안에 끌고 하든 아이고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랬어요. 이제 성준이란 이 친구, 이 젊은 친구는 아들이 그때 이제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큰 아들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작은 아들이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이제 막내 따님이 이제 초등학교 가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성준이 친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시골에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이제 생활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상경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말하자면 공장에서 이제 기술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나이 어린 그 처녀를 말하자면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이제 살림을 차리죠. 그래, 이제 나이가 한 7살, 8살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애들도 낳고 했으니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처갓집의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그 처갓집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내 귀한 딸을 갖다가 이거 참 값도 없는 놈이 갖다, 우리 딸내미 값도 안 쳐주고 그냥 헐값에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 말하자면 이제 그 딸을 갖다 이제 아주 그냥, 응? 문전박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한 15년 그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이 처가와의 어떤 것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말하자면 20대 초반에 그 어린 그 말하자면 성준이 부인도 세월이 한 15년, 16년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좀 먹게 되고 또 본인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며 한 살이라도 좀 젊어서 혼인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참 나름대로는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값을 안 쳐줄 때 이 서운함, 이거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 그 처가의 그 장인 장모들이나 처가 식구들은 내 동생 아니면 내 딸, 내 자식을 갖다 저렇게 값도 없는 놈이 값도 안 쳐주고 갔으니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처가오는 아주 뭐 인연 끊다시피 하고 이제 말하자면 지내왔고 성준이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부모님을 모시면서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홀 어머니만 계신데 그래도 열심히 참 이 어머니도 좀 그렇게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을 한 60 간 넘으셨으니까 그 소일거리로 좀 이것저것 일도 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면서 말하자면 이제 가정에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좀 한 살이라도 좀 젊어서 혼인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 이제 말하자면 용기를 낸 거죠. 누구라도 가정사에서 때때에 참 제 나이에 참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뭐 제때 혼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생에 부부가 살면서 참 혼인 예식장에 밟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뭐 지금 세상에 제가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랬겠지만 아니죠. 예전엔 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어쨌거나 내가 이제 저 주례를 내가 갈까 그러다가 퍼뜩 이 생각이 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주 괴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나름대로는 이제 막 공부 뭐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똑똑한 친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이제 내가 전화를 했죠. 어, 전화를 이렇게 했더니 그 사모님이 받으세요. 그 친구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집에 지금 뭐 샤워 가서 하여간 목욕탕에 들어갔으니까 하여간 목욕탕에서 볼일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조금 이따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안부를 묻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그쪽에다 이제 화장실 그 목욕탕에다가 이제 그 스님 전화라 그랬더니 이 친구한테 볼일 다 봤는지 어쩌는지 와가지고 땡초가 무슨 이렇게 또 네다섯씩 전화가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쳐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준비나 돼 있나 어쩌나 모르겠다고 또 나도 한 바퀴 굴렸죠 말을. 그만큼 참 저하고는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 이제 아직도 산에서 공부하고 있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참 나보고 땡초란 단어를 그 친구가 가끔 쓰는데 땡초는 땡초만 보이는 것이고 참 부처님 눈에는 고승대덕으로 보이는 건데 이 친구 언제나 참 이거 가지고 참 대사님을 맞이하려는가 모르겠다고 내가 툭 던졌더니 또 나름대로 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좀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부탁하려고 좀 전화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뭔 일이냐 그래서 아까 그 성준이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좀 이러저러한데 좀 줄에 좀 서줬으면 좋겠느냐 얘기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뭐 일정이 되겠는지 선뜻 그래 서주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이제 성준이 오거나 그랬죠 내가. 그래서 이제 주례 문제는 하여간 잘 됐다. 잘 돼서 이래저래 해서 그 국립대학교 교수님이신 분이 이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교수님 분이 이제 서주기로 이제 약속을 잡아놨다 그랬더니 본인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친구가 말하자면 이제 얼마만큼 좀 나오고 젊었을 때 돌아다니면서 좀 기괴한 짓을 하고 다니냐면요. 옛날 이 광화문 지나서 그 조선총독부 자리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가 옛날에 이제 서울대학교 자리인데, 거기만 가면 갔다 이제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이 그 말로는 그냥 조선총독부 그냥 그 자리 그때다 대고요. 그냥 작대기 내놓고 오줌 싼다는 거예요. 더러운 놈들이라고. 막 일본 놈들 그 조선총독부 건물이니까. 아니 언젠가 이렇게 우리 이제 일행들 때 한 100명이 가는데 장 박사가 안 따라와요. 이렇게 봤더니 저쪽에서 말하자면 경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거기다 이제 노상방뇨를 하는 거죠. 노상방뇨를 말하자면. 노상방뇨를 하고 있으니까 경찰관이 말하자면 이제 경범죄 처벌이죠. 시내 사람 많은 데서 세상에 작대기 내려놓고 그런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다 그 짓거리 하고 있었으니 누가 봐주겠어요. 경찰관이 잡아가서 이제 이거 경범죄 이게 처벌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쫙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가 역사적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이고 여기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여기 조선총독부 건물에 대고 항상 우리는 그냥 오며 가며 갔다 이 더러운 놈들 살던 땅에 더러운 놈들이라고 그냥 갔다 우리 선배들 때부터 쭉 내려왔다. 벌써 이것이 몇십 년 된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우리 역사를 알듯이 우리도 이거 창피한 일 모르고 가느냐 하면서 말을 갖다 어떻게 잘했는지 경찰관이 딱 하면서 충성하면서 말하자면 그렇게 결론을
짓고 나한테 씩 웃으면서 이제 우리 일행과 이제 좀 합류해서 또 지낸 적이 있죠. 당시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통하던 시대였죠. 네, 그 당시. 또 한 번은 그랬나요? 서울역 쪽에서 서울역 저 반대편으로 보면 옛날에 한진고속이라고 있었어요. 한진고속. 그 길이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은 똑같은 길인데, 그때는 이제 그 뭐 지금처럼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차 노선만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건데, 서울역에서 만나게 됐던 친구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건너편에 있거든요. 한진고속 쪽에 말하자면. 예, 예. 그러더니 나보고 딱 하는 소리가, 자기가 우산을 들고 있는 우산을 나보고 잡으라 그러면서 그냥 뛰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제 알아채는 거죠. 예. 왜냐면 이제 무단횡단하는 거죠. 예. 그 넓은 길을,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교통들이 막 그냥 차가 갑자기 쓰고 그냥. 그래가지고 또 경찰관들한테 잡혔죠. 근데 이제 이 앞에는 그 친구는 이제 벙어리 흉내를 내고 나는 뒤에서 봉사 흉내를 내는 거죠. 그 친구는 말을 못하고 그냥 하고 있고, 뒤에는 봉사가 말하자면 우산 끝을 잡고 있으니, 이게 참 경찰관이. 참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짓들인데, 그때 왜 그러고 다녔나 몰라요. 예. 그래도 이쪽 서울역에서 한진고속까지 그 넓은 길 갖다 그냥 우산을 한 놈 앞에 잡고 한 놈 뒤에 잡고 그냥 후다닥 뛰어갔으니, 교통이 지금보다야 그래도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시기지만, 지금은 생각도 못하지만 그때도 혼잡했던 도로거든요, 거기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장 박사라는 친구하고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참 할 얘기들이 참 많죠. 이거 아이고 그냥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 예. 엉뚱한 짓은 아주. 예. 길 가다가 우통 벗고 그 말하자면 당시에 지하철이 이제 1호선인 인천 가는 1호선이 생겼는데요. 거기서 우통 벗고 노래 부르면서 돈 모아가지고 술 먹고 다니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에이, 참. 하여간 성진한 친구가 이제 주례를 부탁해가지고 이제 장 박사라는 친구를 내가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혼인 날짜를 잡은 날짜를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날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좀 이렇게 보면, 그 부인도 참,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국립대 교수죠. 그분도 교수님이세요. 부부가 교수인데, 이상하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래가지고 참 집에만 가면은 좀 정막 강산이죠. 그러니까 뭐 둘이 항상 뭐 저녁 시간에 뭐 어디 가서 발레를 보러 간다, 뭐 음악회를 보러 간다, 뭐 어디 연극을 보러 간다, 뭐 이제 고상한 취미는 가지고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고 살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자식이 없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부인이 임신했더라고요. 말하자면 씨 없는 수박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된 건 이건 모르겠으나, 자우지간 나이 좀 먹은 정도 되니까 부인이 임신했다 그래요. 나 참. 그래서 내가 요 얘기도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